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오늘이 금융권의 두 번째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국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국감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이외에 대장동 의혹 문제가 국감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문제, 머지 포인트 사태 등 논의할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음에도 대장동 의혹으로 모두 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최근에 대장동 의혹 논란이 굉장히 크고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금융권 국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하천대유 자산관리에 의해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택지 개발은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인 대장동 부지에 1조 1,500억 원을 들여 5,900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성공한 이후 공공과 민영을 절반씩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특수 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입니다. 시행을 성남의 뜰이 맡았고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한 게 하천대유 자산관리였습니다. 여기서 금융권과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은행의 수수료 추가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하나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하천대유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금융 주관을 맡아 대출금을 조달하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200억 원은 이 대가로 받은 주관 수수료로 약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성남의 뜰에서 하나은행에 돌연 100억 원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아간 수수료가 1년도 안 돼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나은행이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 원을 더 받았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금융권 국감이 대장동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금융권 국감에 이어진 게 하나은행 관련해서 수수료 논란 100억 원을 더 받았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질타가 좀 쏟아졌겠네요. 네, 하나은행 수수료 논란도 한 의원실에서 나왔으며 하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난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주관 수수료 200억 원을 받은 뒤 이듬해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며 지급 경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2019년과 2020년 수상한 자금 인출이 이뤄진 시기라며 인출된 자금들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사용됐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계좌 추적 등 자금 조사할 수 없고 FIU 권한 중 자금 조사가 법에 들어있으니 FIU를 통해 불법 로비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1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72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내야 하고 400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했다며 특히 투자 자문회사인 TM파트너스는 하천대유에 제공한 자금 상당 부분을 개인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현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 정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건지 또 FIU가 TM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최 이사장의 4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등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금융위원장 오늘은 금감원장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수장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금감원은 왜 미리 확인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은행들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도 이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금감원의 시세 문제라는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산업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보면 대출이나 투자한 것들이 법령에 맞는지 대출한 것들이 부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 관련해 하나은행과 SK증권 등 검사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윤주경 의원은 대장동 의혹들을 검경 수사에 맡기면 왜 금감원이 존재하냐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한참 지나서 검경 수사가 진행됐는데 도대체 금감원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당시에는 검사를 할 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현재 규정상으로도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회계 관리를 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은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받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하나은행 수수료 추가 지급에 대해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윤두현 의원 지적에 검경 수사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 의혹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1,800조 넘어선 지금 가계부채,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문제, 머지포인트 사채,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 금융권 전반 대출 조이기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추가 발표될 대책에 실수요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시간 정도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또 방침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실물 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더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이 대장동 의혹이 되면서 다른 이슈들은 묻히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논의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의혹에 묻힌 뭐랄까 이 씁쓸한 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